9월 18일 한국 트로트 신의 아이콘 이찬원의 생일이 더 이상 개인의 기념일이 아니다. 달력의 숫자를 넘어 도시의 전광판과 거리의 함성, 온라인 해시태그가 동시에 움직이는 글로벌 생일 페스티벌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 투어와 멕시코 크루즈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직후 그의 얼굴은 도쿄 신주쿠의 초대형 전광판, 베이징 도심 쇼핑몰의 LED월, 그리고 뉴욕 타임스퀘어 스크린에 연달아 등장했다. 이 움직임의 핵심은 간단하다.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팬덤이 설계했고, 일회성 과시가 아니라 문화 이벤트로 디자인했다는 점이다. 이름은 익숙하다. 사랑빈 한국을 넘어 각국에 흩어져 있는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모금 집행까지 맡아 한 가수의 생일을 세계의 축제로 만드는 실험을 시작했다. 왜 지금일까? 투어로 현장에서 체감한 에너지가 온라인에서 증폭되며 보답의 형식을 찾았고 그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생일이었다. 팬들은 말한다. 그는 무대에서 진심을 증명했고 이제 우리의 차례라고.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도시의 상징물, 즉 전광판과 랜드마크였다. 스쳐가는 광고가 아니라 도심의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하는 시각적 선언. 신주쿠의 3D 보드 앞에 모인 팬들은 휴대폰을 꺼내 기록했고 해외 커뮤니티에는 그 장면을 우리 도시에도 가져오자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베이징 중심가에서는 몰래 대형 미디어 파사드 운영사와의 협의가 빠르게 진행됐고 타임스퀘어 상영 프로젝트에는 거액의 크라우드 펀딩이 순식간에 채워졌다는 후문이 이어졌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방식이다. 공식 게시글에 비용 들정 콘텐츠 가이드를 정리하고 기부자 리워드 대신 공개 회계와 현지 규정 준수를 전면에 내세운 운영 원칙. K-팝 팬덤의 노하우를 흡수하면서도 트로트 팬덤의 연령 스펙트럼과 지역 커뮤니티 문화를 결합한 혼합형 운영이 눈에 띈다. 국가별 기획의 밀도도 높다. 일본 팬들은 이찬원 데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카페를 통째로 브랜딩해 사진, 영상, 그래픽 아카이브 전시와 라이브 상영회를 병행하고 현장에선 생일 주간 한정 음료와 포토카드, 그리고 가사, 필사 노트를 제공하는 등 참여형 동선을 짰다. 중국 팬덤은 상하이에서 블루 화이트 풍선으로 거리를 채우는 플래시 퍼포먼스를 예고했다. 세계 상징성과 동선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 지정 구역, 지정 시간, 자원봉사, 안전요원을 사전에 공지하고 무분별한 군중 몰림을 막겠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커뮤니티는 타임스퀘어 송출과 별개로 도네이션 라이브를 열어 현지 병원과 지역 문화센터에 기부를 연기하는 모델을 꺼내들었다. 생일을 빌미로 모였지만 결과물은 도시와 이웃에게 남는 구조. 팬덤이 이벤트 제작자이자 지역의 이해관계자라는 자각이 엿보인다. 관심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SNS 해시태그는 각국 언어로 분화되어 실시간 트렌드에 이름을 올리고 팬카페와 커뮤니티에는 위치 시간 전광판 크리에이티브 가이드가 공유된다. 신주쿠 빌보드 앞에서 눈물이 났다. 그의 목소리가 일본의 밤 공기와 섞이는 느낌이었다. 타임스퀘어에서 영상이 떴을 때 심장이 터질 줄 알았다. 우리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행복하다. 아이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른다. 언어를 넘어 감정이 통한다는 걸 처음 체감했다. 같은 현장 반응은 콘텐츠의 확산이 감정의 연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순한 인증샷이 아니라 나의 맥락을 덧붙이는 후기들. 이 축제의 주어가 개인이 아니라 부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다. 이찬원의 반응은 늘 그렇듯 과장되지 않았다. 소속사 내부 미팅에서 그는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마음을 모아주신다니 과분할 뿐이라며 더 좋은 노래로 돌려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해진다. 사실 이 한 문장에 그의 전략이 담겨 있다. 노래로 보답은 꾸밈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다. 최근 투어 세리스트 조정, 라이브 밴드의 다이내믹 강화, 발라드 파트의 호흡 설계 등 무대 안팎의 디테일을 정교화하고 팬 커뮤니케이션은 단문 직접 현장 중심으로 최소화의 말보다 결과에 방점을 찍는 방식. 그래서 팬들이 움직인다.
아티스트가 먼저 움직였다는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다. 업계 시각도 흥미롭다. 공연 브랜딩 지역 미디어를 아우르는 현직 기획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팬덤의 기획사화로 정의한다. 하나의 회사처럼 역할을 나누고 예산과 타임라인을 관리하며 위험을 분산하고 사후 리포트를 남긴다. K-팝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K-트로스로 전이되는 흐름 속에서 세대 구성, 현장 동원력, 지역 커뮤니티 네트워크 등 트로트 특유의 강점이 결합해 문화 시민 운동의 형태를 띈다. 요란한 구호보다 실무가 앞서고 단기간의 화제보다 장기적 존속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해외에서 K-트롯이 뿌리내리는 최단 경로다. 갑자기 세계가 사랑해주는 장르는 없다. 다만 세계 곳곳에서 작게, 그러나 끈질기게 반복되는 현장이 있을 뿐이다. 현지 언론과 플랫폼의 반응도 가볍지 않다. 일본의 음악 전문지는 다시아를 넘어선 보이스라는 제목으로 기획 기사를 예고했고, 중국 SNS에서는 생일 관련 태그가 시간대별 인기 검색어에 지속 노출되고 있다. 북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어 가사 번역 팩, 발음 가이드, 합창 포인트 같은 실용 자료가 출몰한다. 관심이 구경에서 참여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전형적 신호들이다. 팬활동이 언어 학습과 지역 모임, 그리고 작은 후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결국 팬덤은 미디어이자 교육자이고 때로는 후원자가 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지뢰성 광고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다. 반복 가능한 포맷을 만들어내고 각 도시에서 재현 가능한 매뉴얼을 남기는 일, 지속 가능성이야말로 글로벌 확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물론 과제가 없진 않다. 첫째, 안전과 허가 문제. 군중이 모이면 책임도 따라온다. 팬덤은 현지 규정에 맞춘 인허가 보험보행 안전 동선을 선제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둘째, 투명성. 공모금과 집행은 상세 공시와 영수증 검증, 잔액 처리 원칙까지 공개해야 한다. 셋째, 피로도 관리. 전광판은 상징성이 높지만 과다 노출은 역효과를 부른다. 도시별로 의미 있는 캡션 현지 언어 메시지 지역 파트너십을 설계해 그 도시만의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 복붙 이벤트가 아니라 로컬 스토리를 입히는 감각이 필요하다. 사랑빈이 이번에 보여준 가이드라인은 이 세 가지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이야말로 이찬원 브랜드의 장기 자산이 된다. 팬들의 댓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왜 이 현상이 오래갈지 보인다. 생일 주간 카페 전시는 오픈 10분 만에 예약이 끝났다.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같이 오신다. 상하이 풍선 퍼포먼스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준비한다. 누군가에게는 한국 가요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접하는 날이 될 것이다. 타임스퀘어 영상은 우리 모두의 기념사진이 된다. 누군가는 사랑을, 누군가는 언어를, 누군가는 용기를 배웠다고 적었다. 세대가 섞이고 역할이 분담되고 참여가 일상이 되는 순간 팬덤은 유행에서 문화로 변한다. 유행은 빨리 뜨고 빨리 진다. 문화는 느리지만 오래간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명백히 후자에 가깝다. 음악적으로도 함의가 있다. 트로트는 근본적으로 현장 음악이다. 호흡을 공유하고 박수와 콜 앤 리스포스를 주고받는 구조. 그래서 전광판이 상징하는 도시의 무대와는 트로트의 미학과 잘 맞는다. 무대가 공연장 바깥으로 걸어나와 시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장르는 경계를 잃고 확장된다. 카페에서 지하철역에서 광장에서 흘러나오는 한 소절이 낯선 도시의 공기를 바꾼다. 사람은 낯선 언어보다 익숙한 감정에 먼저 반응한다. 이찬원의 곡들이 가진 감정선, 담백한 위로, 단단한 끈기,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선율은 해외 대중이 접근하기 쉬운 문턱을 제공한다. 글로벌 팬덤이 이 정서의 문턱을 발판으로 사마연지와 이벤트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프로젝트의 포인트다. 이쯤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긴다. 생일 당일 대체 무엇이 펼쳐질까?
깜짝 싱글 라이브 클립 공개 도심 버스킷 당연히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중요한 건 무엇이 나오느냐보다 더 텁게 만드느냐다. 팬들이 준비한 무대와 아티스트가 준비한 음악이 같은 방향을 볼 때 결과물은 자연스레 빛난다. 이찬원의 메시지가 늘 그래왔듯 과장 대신 실력 떠들기 대신 완성도 약속 대신 실행이 답이다. 그리고 그 답이 이미 여러 도시의 야경 위에 떠올랐다. 신주쿠의 LED 베이징의 미디어 파사드 타임스퀘어의 초대형 스크린, 이 세 곳이 같은 날 같은 사람을 비춘다는 사실만으로도 올해 9월 18일은 작은 문화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가 던지는 의미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팬덤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니다. 이들은 제작하고 조율하고 책임진다. 선물하기가 아니라 함께 만들기다. 그래서 생일이 축제로, 축제가 도시의 풍경으로, 풍경이 다시 문화로 이어진다. 사랑빈의 조직력과 절제 그리고 상식적인 운영 원칙은 앞으로 K-트라트 해외에서 뿌리 내릴 때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창작자는 음악으로, 팬은 현장으로, 도시는 인프라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무대는 더 넓어지고 더 안전해지며 더 오래간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열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노래가 있다. 미국 투어에서 다듬어진 밴드 사운드, 멕시코 크루즈에서 검증된 관객 호흡, 그리고 돌아오는 생일 주간의 도시 전광판까지. 다양한 무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 사람의 메시지를 증폭한다. 이찬원은 화려한 수사 없이 말한다. 받는 사랑이 크다는 걸 알기에 더 정확한 음정과 더 깊은 표현으로 갚겠다고. 팬들은 그 약속을 믿는다. 리듬은 반복되는 실천에서 나온다. 그러니 9월 18일 누군가는 신주쿠에서, 누군가는 상하이의 거리에서, 누군가는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같은 장면을 바라볼 것이다. 스크린 속 한 사람이 노래하고 스크린 앞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따라 부르는 장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 날을 세계가 함께 축하하는 생일로 만든 건 거대한 예산도 화려한 스폰서도 아니다. 진심으로 쌓은 신뢰 그리고 음악이 통역한 마음. 올해 9월 18일 우리는 그 단순한 사실을 도시의 빛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